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 홍근대 목사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통제 사회로 나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도 그렇고, 특히 시골에서 아주 느끼는 것은 이 가축 사육을 통해서 보면은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몇 년 됐죠. 벌써 여러 번 이제 살처분하고 막 이런 조리독감이 퍼지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곳곳에 그 초소 같은 걸 설치하고 방역 설비하고, 방역 설비하지 않으면 뭐 전부 다 와서 또 검열을 합니다. 그 미비하면 나중에 이제 과태료 맞고 벌금도 맞을 수 있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PS 설치해서 이 축산 관련된 이동 차량은 항상 어디로 가는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농장을 통과하면 농장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그게 방송이 나오죠. 그 닭이 몇 마리 있었는데 몇 마리 어디로 가고 몇 마리 도축하고 몇 마리 새로 들어오고 이런 거 전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제사회죠. 가축에게 적용이 된 것이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이제 사람에게 거의 적용돼 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뭐 소는 태어난 바로 그 인식 장치를 붙여서 한우 몇 번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요즘 뭐 강아지까지도 시골에 이제 발발이도 새끼 나면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팔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숨통이 막히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통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골에 오면은 통제 사회를 벗어나서 어떤 그런 것이 가능할까? 저는 가능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렵다, 쉽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시골은 자급자족하는 그런 시스템을 거의 이제 망가진 상태에서 그런 자생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골 상태를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거의 자급자족을 했죠. 그리고 이 사계절 시스템이 살아 있었습니다. 봄에는 뭐 심으면서 뭐 먹고, 여름에는 어떤 거 하고 어떻게 먹고, 가을 되면 이제 추수를 하고 또 김장을 담아서 겨울을 지내고 하는 이 시스템이 살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트가 생기면서 사계절 야채 다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어떤 특별한 그 레시피를 담은 요리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사계절 생존하는 시스템에 그런 계절을 따라서 순환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그 뭐라 해야 되죠? 자급자족 능력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료, 거름까지도 다 사서 쓰고 농약 사서 쓰죠. 그 다음에 뭐 전부 다 기계화돼 가지고 이제 연료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농사도 안 되는 그런 상태고, 뭐 인력이 부족하니까 전부 다 이제 제초제나 이런 거 약을 써서 이제 농사를 짓기 때문에 토양도 많이 오염되고, 그리고 이제 이 의존도가 아주 심한 거죠. 종자까지도 다 사서 쓰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면 이게 농사가 이제 한 텀이 딱 마무리되면 전부 다 이제 빚잔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료값, 거름값, 농약값, 뭐 기계값, 인건비, 종자값 다 나가고 나면 정말 남는 게 별로 없죠. 이 가격 폭락하고 이래 되면 이제 완전 그 빚이 고스란히 남게 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촌에서 이제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려고 하면은 혼자서는 힘들지 않을까. 한 가정은 사실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4대 가정이 마을을 이루어서 그렇게 서로가 어느 정도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살려서 준비하려고 하면은 한 최소한 4, 5년 정도는 잡아야 그래야 어느 정도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립을 이루려고 하면은 최소한 2가지는 자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는 식량, 두 번째는 에너지. 에너지는 이제 전기와 화석 연료 이런 부분에서 자립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자립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사계절 시스템으로 해서 외부의 그런 공급 없이도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어떤 분은 또 이걸 좀 많이 하고 어떤 분은 또 이걸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산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과수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되고 순환 농법이 돼야 됩니다. 거름이 있어야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가축 사육은 필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축 사육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제재가 있습니다. 그 제재를 벗어난 그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면 아주 소규모로, 네, 3평, 한 3평 미만, 10제곱미터 이하로는 신고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10제곱미터에서 5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또 신고를 해야 되고 50제곱미터 이상은 그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고 50제곱미터 이하로 해서 신고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된다는 거죠. 이것도 아마 점점 줄어들겠죠. 예,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축의 분뇨를 통해서 또 사람의 분뇨, 사람의 대소변 이런 것을 이제 거름으로 쓰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제 농작물을 제대로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자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이 종자 확보도 그런 것을 계속 해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종 종자 확보. 거의 사명을 가지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두막과 함께, 오두막 공동체와 함께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사라는 게 막 빨리 하자고 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유도 필요하고 시간을 좀 넉넉히 잡아야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 에너지 자립을 하려면 일단 전기를 안 쓰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 소규모로는 이제 전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걸 이용해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소를 가지고 전기를 갈고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는데 굉장히 어렵겠더라고요. 그 길들이는 것까지도 쉽지 않고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그래 하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과연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차라리 연료를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서 농기계를 어느 정도는 그래도 쓸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자동차는 뭐 대중교통을 쓰든지 하여튼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농사용으로 에너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채 같은 거 이용해서 바이오 에너지 만들고 옥수수를 이용해서 바이오 디젤 만들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뭐 열대 지방에서는 카사바나 이런 걸 가지고 에탄올을 만들어 가지고 에너지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휘발유 대신으로 쓰기도 하는데 우리도 뭐 에탄올 만들 수 있는 그런 거 찾아서 하면 그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혼자서나 한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을을 이루어야 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태마을 연구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런 전통마을 복원입니다. 전통마을 복원이라는 것이 결국 에너지 자립, 식량 자립 이것이 되는 그런 마을이 되는 거죠. 그 1000년 넘게 이 전통마을은 존속해온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복원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건축 방식도 복원해야 되고 생활 방식도 복원해야 되고 그 전기나 냉장고를 쓰지 않는 그런 저장 방식 이런 것도 계속 개발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통제 사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이것은 도피처로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의 이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왜 공격적이냐면은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그 나라와 사회에서는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인류가 지금 지속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고민하면서 대안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 대안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고 대안 중에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을입니다. 마을에서 모든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급자족하는 이 마을을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은,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환한 빛을 비춰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살면 된다 하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을들도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먹고 사는 데 집중된 마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시면서 지키라고 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농사절기와 함께 지키라고 하신 그런 내용들을 이 마을 속에서 지킬 수 있도록, 물론 현대적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하고 적용해야 되겠죠. 율법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잘 해석한 가운데 이 마을은 성경적인 그런 문화가 형성되고 성경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 좀 채워나갈 때에 이것은 온 세상을 향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열방이 이 빛을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 혼자 먹고 살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통제사회를 계속 옥죄어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내세우고 있는 달콤한 약속이 어떤 것입니까? 안전하게 해주겠다, 보호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맡아주겠다는 거죠. 그런 것은 사실상 잘못된 약속이죠. 그들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제를 해가지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처럼 되는 거죠. 통제를 해버리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런 약속을 진짜로 이루는 것은 마을이라는 거죠. 마을은 정말 서로가 보호가 됩니다. 마을이 잘 형성되면 그 안에서 안전하고 서로가 보호가 됩니다. 저희 근처에 오두막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좀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대개 다른 데 같으면 이미 시설에 가 계실 분들이 여기 이 마을에서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보호가 되는 거죠. 서로가 함께 하고 하기 때문에 치유 기능도 있고 보호 기능도 있고 함께 돌보면서 서로가 건강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급자족하고 종자까지도 다 자급하는 이런 마을은 글로벌리스트들에게 악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글로벌리스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자급자족하는 마을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이 장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이 거대 기업들, 곡물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절대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답을 찾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을 찾게 되죠. 이걸 보면서 와, 정말 이게 진짜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제사회는 어차피 계속 돼갑니다. 그 대안을 찾는 사람들은 또 찾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피난처, 내가 도망가서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략적으로 공격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말로 성경적인 마을, 자급자족 생태적인 마을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선교적이며 복음적이며 아주 공격적인, 세상을 향한 빛을 비추는, 대안을 주는 그런 삶이 된다 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 보시고 좀 더 살펴보시면 저와 비슷한 생각으로 그렇게 함께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